이 사태가 우리 당에 또는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비난의 이 족쇄나 낙인이 찍힐까 봐 가장 겁나고요. 그렇다면 조기에 이건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에 차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나서서 두둔하고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이게 애지중지 현재하듯이 정말 장동영 당대표가 무슨 이유 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저런 정도의 문제성 발언을 한다면 그 즉시 대변인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고 본인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과도 김혜지 의원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애둘러 하는 사과고 변명 끝에 사과를 했어요. 여전히 그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논란은 뭐 없애고 인재는 지킨다. 저런 사람이 인재인가요? 저는 김혜지는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 과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는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막말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먼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거는 실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로 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하면서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을 했었어요. 그 비대위원 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그 관심과 지지, 호평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저런 발언했던 걸 보면 저희 당 소속입니다만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저는 문제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같이 유튜브를 이끌었던 그 감동란 씨인가요? 그분이 한 이야기는 더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에 대한 혐오 발언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혜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장애인 그룹에 대한 장애인 그 계층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떤 말로도 저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혜지 의원이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 배경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2월에 탄핵 표결 때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갖고 있는 스탠스라고 하는 게 탄핵 찬성에 나섰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 또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 그리고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자라는 평가를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동안에 총구를 겨누고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을 보였는데 그 맥락에서 김혜지 의원을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회자가 장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장애인 비하까지 저는 확산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을 한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쏘아붙이고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적개심을 드러내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탄핵 찬성이라는 것을 마치 해당 행위라고 하고 당론을 어겼다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을 두둔하는 또 다른 또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당 행위자다. 해당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탄핵 찬성을 했던 당시 당론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탄핵이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올라온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다 지고 끝난 다음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12월에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그 의총 결과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나선 거 아닙니까?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꾸자 아니면 탄핵을 인용한다는 그걸 수용하는 당론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비대위원장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했다는 것을 해당 행위 배신자, 저도 전당대회 나와서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제가 정말 황당한 게 당시 6월 3일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형적 해당 행위자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수용이 됐고 우리가 대선에 참여했고 대선에서 졌던 상황이고 지금이 왔는데도 12월 달 탄핵 절차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탄핵 찬성 파들에 대해서 저렇게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친한계여서였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에 이른바 공격수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분인가요? 대표적인 저격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미디어 대변이니까 이른바 이제 인증 패널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저도 뭐 가끔씩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이제 친한계 또는 혁신계 또는 탄핵 찬성 그룹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난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인 비난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김혜지 의원을 막 비난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 비하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대표다. 그러면 지금의 파장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표를 받지 않고 경고를 주는 걸로 지금 끝난 거죠. 그래서 또 파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전히 계속 남고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 최고위원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른바 쌍권 체제 때 그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갔던 사건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한 듯한 걸로 뉘앙스가 있어서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관한 발언이었지만 우리 당의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특정 장애인 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하고 혐오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사표를 제치를 하니까 장동영 당대표께서 반려했다라는 것은 한 가지 뜻밖에 안 되죠. 박민영을 두둔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둔한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한 발언 또 당신의 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 나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라는 뜻 아니겠어요? 김민수 최고가 과천 상륙작전이라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동훈 당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현직일 때 대통령실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맞습니다. 24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친윤 쪽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에 선대 기간에는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과 함께 청년 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했고 행정관 일을 마치고 와서는 이제 당에 와서 그때 쌍권 체제 때 들어와서 지금 장동혁 체제 이르기까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태가 우리 당에 또는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비난의 이 족쇄나 낙인이 찍힐까 봐 가장 겁나고요. 그렇다면 조기에 이건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에 차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나서서 두둔하고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이게
애지중지 현재 하듯이 정말 장동영 당대표가 무슨 이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저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퇴가 당연한 건데 예. 그걸 사퇴시키지 않고 반려했다는 우리 장동영 대표를 보면 정말 박민영 대변인을 정말 애지중지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사게 될까 봐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관련 발언들을 보면은 지도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고요.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모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박민영 대변인과 통화를 했고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자그마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라고 약간 불만도 좀 내비쳐서 좀 파장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당의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당의 대변에 의해서 자당 의원이 저렇게 이제 혐오 발언을 듣게 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자그마한 일이고 언론이 이걸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의 이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과거에 이제 저런 정도의 문제성 발언을 한다면 그 즉시 대변인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고 본인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과도 김혜지 의원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애둘러 하는 사과고 예. 변명 끝에 사과를 했어요. 여전히 그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논란은 뭐 없애고 인재는 지킨다. 저런 사람이 인재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예. 저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저 당의 대변인으로 있다라는 어떤 그 낙인을 혹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도록 자초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질책을 했다지만 사실상 두둔하고 예. 사실상 저거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김혜지 의원은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게다가 김혜지 의원은 저런 식의 사과를 받을 의향이 없어요. 지금 박민영 대변인과 그 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나서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저는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대표의 그 대변인 아니냐. 당 대표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전광훈 목사 등과 연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변인은 나가서 저렇게 이 자당의 전직 대표를 저격하면서 또 비례대표 의원을 혐오하는 식의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장애인들 혐오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감싸고 두둔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내지는 집행부의 모습이라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의 사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가 가끔 있는데 그냥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사자라든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가 빠진 사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혜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라든가 분명히 이런 거를 심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다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사과는 가장 신속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과의 대상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 하루 정도는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게 이슈가 확산되니까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타이밍을 가졌고 사과도 애둘러서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었고
본래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했던 김혜지 의원 그 사과의 가장 정확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김혜지 의원은 김자도 나오지 않는 빠졌어요. 사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그냥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사과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데 이게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 김혜지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허위 사실로 유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권익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아주 오독을 해서 마치 무슨 장기 적출을 허용한다고 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막 불안감과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예. 이걸 SNS나 이런 데서 공론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을 뭐 장애인이라고 비하했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소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도부가 우크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 표현의 수준,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뭐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의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면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뭐 박민영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지층들에서 나오는 그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 중에 박정화 의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도부의 우클릭이 좀 우려가 된다. 저희가 바로 뒤에 정광훈 목사도 살펴볼 텐데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황교안 전 총리 관련 언급이라든지 계속해서 우클릭하는 행보가 맞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우파들이 흩어져 있는 우파들이 예. 똘똘 뭉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이제 뭐 눈덩이를 더 크게 뭉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통상의 상황에서 집토끼 먼저 잡고 그다음에 들토끼 잡으러 가겠다라는 전략하고는 같을 수 없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그런 어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뒤에 지금 정치 상황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나 혹은 황교안 그 전 총리 같은 분들은 그 이 내란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예. 서부지방법원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하자면 침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집토끼를 잡는 차원의 전략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수권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수권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런 대중정당으로서의 지향점을 포기하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당이 끌어안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저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던 것의 계획인지 그때 내가 계획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울했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당내에서 과연 저거를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달 광주를 찾겠대요. 지난번에 예, 광주에 가가지고 결국 참배도 못하고 충돌을 빚었는데 근데 저런 언행을 하면서 광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게 과연 광주 시민들한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맥락 없는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경륜, 정치력, 리더십의 한계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당대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확장성 있게 치를 수 있을까? 예.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상당히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